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호주 대사로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최상병 수사 외압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그 후속 처리가 이제 완료된 건데 임종덕 안보실 2차장, 그렇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이제 임종덕 씨는 그 영양 울진 쪽 그 TK 아주 핵심 노동자의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고 영주. 예, 그렇습니다. 영주. 그다음에 봉화 그렇게 되죠. 맞아요. 네. 봉화 영주 맞습니다. 예, 봉화 영주죠. 그다음에 충남 아산에서 이제 신범철 천안. 천안갑니다. 네.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회 진입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높죠. 그러면 국방위로 진출하는데 거기에다 또 한 명의 숨은 인물이 구홍모? 그 용인병의 수지에 그 고석정 국방부 고등검찰 네. 법원장인데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고 옛날 병풍 비리부터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회고록을 보니까 좌파 세력들이 병풍 공작으로 김대엽실 내세워서 자기를 핍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아무래도 이 방탄조로 네.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경선이 정춘숙 의원하고 부승찬 후보가 지금 오늘까지 이제 여론조사하고 내일 발표해요. 내일 발표죠.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 꽃에선 부승찬이 앞서가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외압 세력과 진실 세력이 정면으로 한 지역구에서 맞붙는 구도가 나와가지고 선명한 대결 이거 구도가 빅 되겠군요.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최상병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제 뒤처리가 거의 다 완료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특검 대상자예요. 이분들이 특검이 되면 제일 먼저 조사받아야 될 분이고 최근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뭐 마지못해 했겠지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일종의 비서실장격인 군사보좌관을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가지고 압수수색도 했어요. 그런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하고 카톡이 다 공개가 됐어요. 이걸 보고도 외압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러고도 이 외압 수사를 안 하는 정부라면은 이거 사법 질서가 무너진 거거든요. 다 나와. 저기 해병대 1사단장 뭐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징계로 하시죠. 사법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서. 그리고 뭐 전화 통화를 수도 없이 장관실 뭐 안보실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포진이 됐는데 이제 다음 국회 최대 정치 쟁점이 최상병 특검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앞두고 얼마나 이 방탄조를 갖다가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차단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거기에다 공수처장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우검회라고 뭐 난 처음에 무슨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난 소고기 먹는 모임인 줄 알았어. 나는 뭐 소고기를 어쩌나 육회 먹나 뭐 이러는데 아니래. 우직한 검사 모임인데 거기가 윤석열 한동훈 다 들어 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꺼내서 그 친목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 보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영 밝힐 길이 없어요. 이제 공수처나 이런데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특검밖에 남아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반대 토론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맞설 진실 세력이 어느 정도 진출하느냐가 저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게 작년부터 여름부터 쌓아온 우리의 정말 처절한 투쟁이 이번 총선에 너무나 많은 게 좌우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걸 제가 시청자분들한테도 정말 제3제사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7월 31일에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이제 그 적용을 해가지고 경찰이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결과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이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이를 하루 만에 뒤집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심을 하고 있냐면 박정훈 대령등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어서 그 이첩 지시가 보류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원 대령한테 그 당시에 해준 얘기예요. 설명해 준 얘기죠. 그때는 네. 해병대 사령관이 버틸 때야. 박정원 편이었어. 네. 그러다 요즘 와서 재판에 가서 달라졌죠. 예. 말을 180도 바꿉니다. 참 부끄러운 군인의 모습이죠. 이 정직하지 못한 군인들을 보면 우리가 참 슬퍼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 날 자기 손으로 결재하고 1사단장 후임 사단장까지도 다 제가 해놓고 이제 와선 그런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해외로 이렇게 대사로 보내버리고. 아니 우리 뭐 흔한 말로 뭐 이렇게 피의자가 되면 이렇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1도 2부 3백이라고 첫 번째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부인하는 거고 세 번째 백인데 가장 1번이 도망가는 건데 이거 그렇죠. 공식적으로 도망가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 그렇죠. 그때도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이분이 중국 대사로 나가면서 왜 보내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시감이 든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지금 뭐 임종득 차장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국방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거 배지를 달고 국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나 목적이 뭐냐. 이제 아까 고석 장군까지 얘기를 했는데 구홍모 전 수방사령관 네. 이분도 상당히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16년 계엄문건 작성에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인재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국회 국방위가 구성될 그 엔트리 넘버를 보면 이거 상당히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아요. 예, 심상치 않다. 그러면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엔트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구성이 나오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눈에 띄는 장성급 인사는 김병주 의원 정도가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지금 들어요.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그렇죠. 있고 거기도 진해 하고. 거기가 맞았죠. 또 네. 진실 세력이죠. 근데 뭐 어려운 지역구예요. 사실 쉽지 않은 지역구예요. 민주당으로 보자면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아니 경선 과정들이 진해고요. 여론조사 곳에서는 이기는 걸로 일단 이기는 보도를 걸로 나옵니까?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여느 총선에 비해서 군인 출신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후보가 많이 많은 게 들어와요. 맞는 거죠 지금. 예. 아니 많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군 출신들은 국회 일정 인원 정도는 들어와요. 이번에도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